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주목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십니다.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민푸름 겟더베럴라이프 대표, 권영우 오리드홀딩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 대표님은 이 시간 통해서는 처음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정식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푸름 대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짧고 빠르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장 분위기 괜찮은데 어떻게 Get the Better Life 하고 계십니까? 아쉽죠. 항상 아쉬워요? 투자판에는 항상 아쉽습니다. 오르면 많이 못 넣어서 아쉽고 떨어지면 이거를 추매를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항상 아쉬운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일수록 마인드맵 정말 단단하게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투자자들의 마음을 정말 잘 대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권 대표님 옆에서 왜 웃으신 거는 공감하는 웃음이었나요? 그렇죠. 이제 새로 오셔서 되게 그 어떤 포부나 이런 것들이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잠시 후에 주사위 굴릴 모습도 좀 기대가 되시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로드맵에는 여러 가지, 한 20가지 가까운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을지 로드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은 처음부터 삼성전자가 있고요. LNF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역시나 수급이 몰린 곳에 이렇게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선정이 될지 이제 주사위를 차례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는 이창대 대표부터 출발합니다. 노란색 말이 움직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가 4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LNF부터 출발하는군요. 자, 오늘은 첫 시작부터 굉장히 좀 뜨거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LNF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ESS 모멘텀을 타고 좀 무너졌었던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사도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ESS양 LFP 양극재 출하 가시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캐즘이 있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었는데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도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화학이랑 좀 묶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이클을 어느 정도 타는 업종인데 지금 재무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2024년 요 지점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저점을 좀 다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실적 전망치가 올라설 걸로 기대되는 지점이에요. 이미 2025년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순부터는. 그리고 이제 26년, 27년, 28년, 29년까지 쭉쭉 가게 되면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사이클 자체가 턴어라운드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왔던 주가에서 이대로 못 올라가고 끝난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경기 사이클 회복에 따라서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LG에너지 솔루션 계약 해지 이슈 나오면서 많이 위축됐었는데 이제는 매수 해보셔도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워낙 힘든 기간이 길었고 그 폭이 깊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12%, 14%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TV에서 전문가들이 좋다, 괜찮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잘 믿지를 못하세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른 거예요, 확실히? 아무래도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타점이 너무 안 좋습니다. 금리 인상기기도 하고 경기가 불경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하면서 이제 차화정리는 결국 이제 경기가 최악을 좀 지나간다라는 모멘텀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경기 민감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이제 2026년도는 돈도 더 푼다고 하고 긴축도 끝났고 금리도 더 인하한다고 하니까 사실 호경기를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프리미엄 부여해줄 수 있는 게 로봇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발 이제 ESS 수요 그리고 배터리 수요를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LNF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고 이익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흑자 전환이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익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이제는 제대로 올라섰습니다 했는데 그쵸. 11월, 12월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간다 그러더니 왜 빠져 이랬는데 어떻게 이제 계속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 고점 충분히 저는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말씀을 들어봤을 때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오늘 또 동반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그 섹터 내에서 LNF가 갖는 그 매력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거 말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 먼저 써준 이제 그 삼성 SDI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좀 작다 보니까 탄력적인 상승도 신고가 돌파 이후에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투자를 좀 이어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NF였고요.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민프름 대표의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말이 움직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요. 한 칸 전진하네요. 그러면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뭐 이름만 보면은 너무나 핫한 그런 종목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조금 더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는 멈추지 않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갭상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인 게 사실 이유가 따지자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특집만 하더라도 1시간 동안 좀 떠들어도 될 만큼 이런 모멘텀이 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그린란드죠. 아무래도 이틀 전까지죠.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이 조금 간만에 한 3개월 만에 그렇게 조정폭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봐라. 조금 일단은 관망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하루 만에 저도 전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그린란드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린란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 잘 갔습니다. 뭐 인텔이나 샌디스크나 다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린란드가 이제 해소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좀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제 메모리 제품 가격이 최대 80% 인상이 되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요게 조금 더 이렇게 좀 힘을 좀 밑에서 좀 찔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월 초에 젠슨왕이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반도체 가격이 개벽할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가격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 3배 정도,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한 10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나 어떤 이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지금 이 가격의 폭이,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엔 가격이죠. DDR5가 작년 9월 이후에 지금 300%나 급등을 했고 DDR4도 150%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실제 예상하는 뭐 100조? 요거는 손쉽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데 라는 계산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월가에서도 레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2026년에는 CPU조차도 쇼티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이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 뉴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이 질주는 웬만해선 막기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퀄컴과 AMD 이 두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어요.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TSMC 이제 3나노 공장의 생산 한계로 인해서 이제 파운드리 전환을 삼성전자로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좀 더 훈풍을 불어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도 더 많거든요. 이 3가지만 얘기했음에도 주가에 이게 다 반영이 되었냐? 저는 아직 멀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야무진 분석에 빠져든다 이렇게 평가를 남겨주고 계시기도 한데 그 전에 이제 나왔던 목표 주가들이 뭐 20만 원 선까지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맥쿼리가 또 24만 원을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더라도 한 60%가 오를 수 있다라는 계산인데 어떻게 이 정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볼까요? 아니면 살짝 좀 기다려볼까요?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매수를 조금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유럽과 미국의 요
여기 사이에 끼면은 수혜보다는 조금 더 이 시장 센티멘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조금 보수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물론 이게 완벽하게 철회가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엔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같은 어떤 이슈가 터지더라도 그 전처럼 팬트럼 효과를 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좀 트레이딩적인 이 측면에서는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매수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달립니다, 질주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비중 50% 넣자, 이거는 아니죠. 지금 따라서 이제 급등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정찰병 정도, 신규 매수 접근입니다. 정찰병 정도 보내놓고 이렇게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권영호 대표의 이번에 빨간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이번에는 또 어떤 핫한 종목이 나올지요? 6칸 이동하면요. 아하. 자, 이번에는 또 에코프로로 가게 됩니다. 오늘 10% 넘게 오르면서 10만 원 선을 되찾았어요. 네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가 근래에 들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한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먼저는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코스닥을 지수 업종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옵션이라든지 파생 상품을 매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있었죠.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코스닥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로봇 그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아이테오젠을 비롯해서 삼바라든지 어떤 그 노이즈가 있는 이벤트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수급을 디스플레이를 어떤 업종을 택해서 올릴 것이냐, 코스닥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로봇의 밸류체인으로 지금 편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 로봇에 탑재되는 게 삼성 SDI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니까 오늘 거의 대장주 역할로서 지금도 뭐 39만 9천 원, 뭐 40만 원대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련한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음극재 이렇게 해서 코발트 기업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좀 끌어오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더 이상 그 뭐 전기차, 그동안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어떤 둔화 이런 우려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상쇄를 하기 위해서 ESS 쪽으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을 받았다가, 그마저도 사실 뭐 ESS 쪽은 모멘텀이 확실하지만 전기차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ESS 쪽 비중 좀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가 좀 쏟아지면서 조정이 나왔던 게 새로운 수요처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의 배터리를 결국에 탑재를 해야 되면 결국에 밸류체인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하나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양극재 기업 중에서 헝가리에 공장을 짓고 유럽 현지에다가 생산 거점을 활용해서 현지에다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가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LNF 분석해 주신 이 대표께도 제가 이번에는 진짜입니까? 라는 시청자들의 의구심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두 가지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뒤에 있었던, 후자에 있었던 로봇과의 모멘텀을 생각하면 이번에는 좀 앞과는 다르게 좀 더 잘 갈 것 같은데라는 기대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지수플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럼 또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근데 알테오젠이라든지 삼바라든지 하는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투심이 바로 회복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디스플레이용으로 2차 전지가 선택이 돼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그 밸류를 지금 받는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가 그동안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서 밸류를 받다 보니까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 밸류를 그 프리미엄을 입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로봇 밸류가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일장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매수 관점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고요. 다시 이창대 대표부터 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될지요. 굴려 주사위 가봅시다. 자, 3 나왔습니다. LNF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반가운 종목 이름이 나왔습니다. APR인데 꽤 아마 이런 상승을 기다렸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뷰티 종목들을 많이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타점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화장품 종목이 올라갈 거라는 거는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일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으르렁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운데서 이제 중국한테 가서 야, 일본이랑 놀지 말고 우리랑 놀자. 일본한테 가서 중국이랑 놀지 말고 우리랑 놀자 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일령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과거에 이제 2014년도, 15년도 화장품 사이클과 좀 다른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중화권이나 아시아권 이런 데 좀 의존이 많이 되어 있었던 뷰티 산업이었는데 중국이 한일령 하면서 많이 위축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북미나 유럽, 중동 다방면으로 세계적인 이제 확장을 보여주고 거기에 중국까지 이제 붙는 이러한 구조로 가는 거라 의존도도 낮고 이제 밸런스도 상당히 좋은 수출 품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쪽 수출로서 뭐 조선이나 많이 보지만은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 품목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는 라이징 스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신성인 APR이 신고가를 써줬습니다. 삼성 SDI가 신고가 쓴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이런 상징적인 대장주 그리고 뭐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산업이 좀 살아난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뷰티 디바이스 누적 판매도 600만 대를 돌파했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미국이랑 일본 같은 선진국 중심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이번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자리에서 한번 이제 화장품 종목들 이제는 좀 뭐 매수 타점으로서 고려해 보셔도 되는 구간으로 왔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뭐 수급 로드맵이니까 수급적인 측면도 보자 그러면 최근에 뭐 몇 거래일 동안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조용히 야금야금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APR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수가 가능할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일단 기관 수급 중심으로 제가 뽑아온 거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도 너무 준수하고요. 사실 이제 화장품을 수출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수출을 그래서 잘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화장품 분위기 좋았는데 잠시 좀 쉰 거고 이제 2차 슈팅을 좀 보여줄 만한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 화장품 잘 갔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 뷰티는 의료 뷰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피부과 시술, 뭐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우리가 이제 뭐 톡신이라든지 보톡스 같은 것들 그리고 뭐 피부과 시술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번에 진짜 화장품다운 화장품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뷰티 산업으로의 순환맨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게 APR이 올라가는 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화장품 종목들도 올라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앞두고 이제 투심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신고가를 쓴 현 시점에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타점을 잡아보시기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APR도 매수 의견 이어갑니다. 자, 다음은 다시 민 대표로 넘어가세요. 이제 초록색 말이 움직이는데 바로 제 옆에 있네요. 예, 아직 한 칸밖에 전진을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요? 굴려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삼성 SDI로 갑니다. 뭐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 삼성 SDI의 매력은 뭔가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전고체죠. 네, 전고체입니다. 사실 삼성 SDI는 며칠 전에 떴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2차 전지를 제가 작년부터 정말 많이 외쳤어요. 작년에. 자, 올해가 2차 전지의 가장 싼 가격일 겁니다. 라고 굉장히 많이 외쳤는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실적 바닥을 통과했다. 주가도 이제 저평가를 이제 좀 통과를 하는 이제 바닥을 패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삼성 SDI의 이 폭발적인 흐름은 역시나 뭐 앞서서 많이 들으셨죠? 로봇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 전고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일 수 있을 것인가의 판단은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밸류는 미래에서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장에 가까운 좀 기대감만 아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NCM 배터리가 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9일에 중국의 이제 샤오펑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나는 전고체 배터리를 싣겠다라고 얘기를 19일에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2차 전지 특히 삼성 SDI가 조금 바로 뜨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폭이 시간차가. 사실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뜰 때가 됐는데 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즉슨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이 로봇의 배터리 원가는 2%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30분의 1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따져보면은 배터리,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배터리가 뭔가 큰 이익이 되거나 뭐 이런 게 되려면 아직은 조금 멀었다. 그러니까 가시권에 들어오기는 멀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 ESS에 조금 따라붙는 이 주가의 흐름은 테마성이 조금 좀 짙은 국면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삼성 SDI가 호재가 지금 하나가 더 있죠. 국책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LG엔솔이랑 삼성 SDI랑 SK온 이 세 회사가 같이 이렇게 붙었는데 지금 이제 양강 구도로 조금 좁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LG엔솔이랑 삼성 SDI가 이제 컨소시엄 중에 가장 좀 높은 비중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이 양강 구도가 이제 다음 달에 결정이 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되게 된다면 그 전에는 기대감에 움직이고 된다면 좀 어느 쪽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유럽의 헝가리 공장에서 원통형 배터리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에서 해주신 말씀이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 분석을 해주신 걸 들어보면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 엮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삼성 SDI의 상승을 보면서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매수하면 안 돼요? 붙어야죠. 붙어야 돼요? 붙어야죠. 지금은 잘 가고 있는 놈을 잡아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블랙스완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제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는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점이잖아요. 지금 이 전고점을 높은 35만 원을 돌파해서 지금 40만 원인데 여기서 어떻게 덤벼들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긴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로봇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실제로 이 IPO의 단계가 오면서 순환매가 돌 겁니다. 이 피지컬 쪽으로 로봇으로 또 로봇 부품, 뭐 자율주행, 다시 ESS 이런 식으로 조금 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요것도 앞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 번에 무언가 공격적으로 매수보다는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제 떨어졌을 때 주워 담는 전략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고 애프터마켓에서 상승률을 더했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권영우 대표로 넘어가서요. 빨간색 말이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디까지 달아날 수 있을지요. 굴려굴려 주사위 가보겠습니다. 자, 숫자는 6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전진하시는군요. 자, 가봅시다. 이번에는 현대차가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일단 뭐 조정이 나왔습니다. 상승 출발이 됐는데 장 후반에는 결국 마이너스 3%고요. 이거 기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좀 그런 양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를 설명할 때 예전에는 뭐 자동차 뭐 북미 시장에서 얼만큼 팔았고 유럽 시장에서 얼만큼 팔았고 뭐 하이브리드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떻고 이런 거 설명했다면 맞아요. 요새는 뭐 계속 아틀라스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밸류가 그 아틀라스에 대한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좀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자동차 쪽 관련해서 그 로보틱스 부품 구매 본부를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그런 부서를 따로 설립을 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도 양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로봇의 그 아틀라스 유지비가 1년에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근로자 한 명당 우리나라 근로자만 따져도 생산직, 킹산직이죠. 이 킹산직 그 분들이 연봉 1억 3천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체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영업이익 중에서 이제 비용은 인건비로 차감되니까, 인건비가 만약에 1년에 1조가 든다라고 했을 때 로봇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1,4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8,600억 정도가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죠. 신고가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지금 한 70%, 80%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슬슬 좀 나올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약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 로봇 하나당 3명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이제 뭐, 금액으로 따지자면 10배까지도 가능하다 말씀을 해 주셨고, 하지만 그거를 가만히 또 두고 보지는 당연히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도 나온 이슈가, 이제 노조 쪽에서 노사협의 없이는 아틀라스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약간 이게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가는데, 그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매수할지 관망할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노조 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그 해외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해외로 이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 여기서 생산해라. 우리 허락받고 생산해라. 물량 이전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 허락 없이 로봇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일단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이런 종류의 이슈가 약간 부정적이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주가가 만약에 바닥이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이벤트는 그렇게 악재로서 민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이게 사람들은 이게 언제쯤 떨어지지,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벤트가 약간은 부정적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보통 이제 신고가 패턴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 호가창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1분봉 차트를 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5일선을 기준으로 지지받고 올라간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 보라색 선을 보면 전부 다 5일선 지지받고 아래 꼬리 달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오늘 시가가 좀 높게 뜨고 음봉으로 마감했잖아요. 그러면 5일선 지금 밑에 있으니까 추가로 음봉이 나올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음봉이 좀 나오고 나서 5일선을 지지하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좀 매매를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지금 최근에 또 올라온 2차 전지 주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교체하는 방법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던 현대차였고, 뭐 목표 주가가 80만 원 이상까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단은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5일선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차후 대응 방안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사위를 굴려볼 차례입니다. 다시 이창대 대표로 넘어와서요. 노란색 APR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이창대 대표가 설명할 오늘 마지막 종목은 두칸전지라면요. 현대차 다음에 바로 기아가 나왔습니다. 좀 다른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기아가 딱 걸려버렸네요. 예. 이제 기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솔직히 이제 그 현대차를 보게 되면 지금 아무래도 대장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가 계속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선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좀 많이 날아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럼 지금 진입하려면 뭘 봐야 될까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번 조정이 나오고 이번 상승 사이클이 끝나면은 두 번째 상승 사이클에서는 기아가 좀 더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대장주는 현대차지만 우리가 대장주 SK하이닉스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더 잘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장주가 먼저 가고 더 많이 가지만 두 번째 사이클에는 같이 가되 아무래도 이제 못 갔던 종목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현대차가 먼저 많이 더 올라가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갈 때는 또 기아가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로보틱스 분야 확대랑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 체질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못지않게 지금 해외 투자 법인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로봇 모멘텀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고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랑도 협업을 통해서 기술적인 완성도도 확보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서 기아가 못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현대차 좀 부담스럽다면 다음을 노리면서 기아를 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현대차랑 기아랑 두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잘 움직이고 조금 더 시장에 주목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현대차 쪽이 아닐까 싶어서 괜히 좀 마음이 그쪽으로 갔던 것 같거든요. 뭐 이건 네.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의견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다음 턴에서는 기아가 오히려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매수 의견인가요? 저는 관망 의견을. 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설명을 주시고 관망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타점이 살짝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한번 좀 이제 잘 가다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때 저는 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너무 가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올라타기엔 좀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하면 그때 좀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기회 안 주고 그대로 뭐 급등이 나와버린다. 그럼 뭐 이번에는 인연이 아닌 걸로 다른 종목도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경기 사이클이 이제 전환이 되면 자동차 교체 수요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는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원래 본업이던 자동차에서도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면서 지금 구간 혹시라도 눌림목이 준다면 이제 두 번째로 현대차 다음 타자로서 또 주인공이 될 만한 기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기아도 덩달아서 또 함께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차 잘 팔리고 있었는데 전기차 또 가격 할인한다고 하니까 그 경쟁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민 대표의 마지막 주사위인데 자, 오늘 또 처음 인사를 하셨으니까 신고식을 하긴 해야겠죠. 주사위를 직접 한번 굴려주실 텐데요. 뭐 주문은 아시죠? 굴려 주사위입니다. 여기에 율동을 더하시는 건 자유인데요. 어떻게 굴려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 할 줄 알았는데 조용히 넘어가시길래 예. 굴려주시죠. 굴려 주사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주사위 직접 굴려주셨는데요. 몇이 나올까요? 보시죠. 숫자 5가 나왔습니다. 5간 전진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삼성전자, 두 번째 삼성 SDI, 세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첫 출연 때 바로 삼성 정말 삼성을 하게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약바이오가 제일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 알테오젠의 그 난리 덕분에 좀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좀 변동성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없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단순 순환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중심의 시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고 있는 시장 안에서 강한 시장 안에서 수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빠르게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약간 음봉으로 이제 장 마감을 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 현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의 뭐 이런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센티멘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창사일의 첫 영업이익 2조를 돌파를 했죠. 이게 별로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말했던 알테오젠의 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삼바가 지금 창사 이래 어떤 이 새 역사를 쓴 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22년도에서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찍은 어떤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선구자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실적을 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플러스에서 환율에
이 효과까지도 좀 있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좀 차근하게 말씀을 드리자 보면 일단 글락소 미국 록빌 공장 인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3 바이오 캠퍼스 부지 확보한 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 오가노이드 론칭도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좀 깊게 파고들어야겠지만 좀 짧게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인천 송도에다가 이제 제3 바이오 캠퍼스를 이제 부지로 확보를 했죠. 거기다가 34년까지 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 회사에서는 투자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는 R&D 이 개발 비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의 캐파나 이 또 더 능력에 조금 더 좋은 전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록빌 인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생산 거점 확보가 굉장히 그 전부터 조금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이제 올해 매출 전망치를 이제 전년 대비해서 15%에서 20% 성장치를 제시를 했는데 이 미국 공장을 제외하고 제시한 전망치입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1조 영업이익 넘었을 때도 깜짝 놀란 분들 많으셨는데 단 2년 만에 그 2배가 됐습니다. 2조 넘었다. 하지만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종목은 부담 없이 매수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다. 부담 없이 매수. 예, 그 삼성전자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아주 좋은 자리로 이렇게 딱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가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추격 매수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빈집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급이 비어 있을 때 주가가 이제 박앤세일이 들어와 있을 때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의 이 실적이 2분기부터 이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계속해서 좀 성장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목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권 대표의 말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5종목 중에 하나가 걸릴 텐데 4.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게 됩니다. 자, 뭐 앞서서 섹터에 대한 얘기들은 다 나눴던 것 같고 매수할지 관망할지 이 부분하고 이 섹터 내에서의 이 종목의 매력도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사실 매력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일단 SDI가 지금은 제일 높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ESS 쪽 매출은 3사 중에서 제일 좋거든요.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NCM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아틀라스에 탑재되지 않고 로봇에 탑재되지 않아도 향후에 어떤 그 협력을 이끌어내서 채택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도 오르고 있고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나트륨 배터리 기술력은 중국이 1등이지만 요걸 지금 빠르게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난징 공장에 지금 생산 라인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어떤 차세대 포트폴리오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하고 추세를 다시 돌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런 로봇주들이 아직은 실적으로 좀 반영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로봇으로 인한 배터리 실적이 지금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환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의견이지만 장기 보유의 관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수익을 좀 챙기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급 로드맵 함께 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